시골 사람이라. 자, 이제부터 인터페이스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전반부에는 객체 지향의 기초적인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언어에 갖고 있는 기초적인 객체 지향 부분이 아닌 부분들, 데이터 타입, 조건문, 반복문, 배열, 열거형, 이런 것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는 다시 자바의 고급적인 부분, 객체 지향 부분 중에 기초적인 부분에서 설명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객체 지향과 관련해서 어떤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상속이고 또 하나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관련 있는 것들을 그룹핑할 때 쓰는 거고, 즉 관련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is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 학생도 사람이다. 강아지도 애완동물이다. 이런 어떤 것들을 그룹핑할 때 쓰는 게 이제 상속이고, 그렇게 is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지만 제공하는 메소드의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묶을 수가 있죠. 자바에서는 뭘로? 인터페이스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부에 봤던 예제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 관련 예제가 flyable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것들, 나는 메커니즘은 많이 다른데, 꿀벌하고 비행기는 이세의 관계는 아니죠. 뭔가 관련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고 싶을 때 우리가 인터페이스라는 걸 쓰는데, 묶었을 때 뭔가 우리한테 이득이 돼야지만 묶는 거예요.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이세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내 시스템에서 상속으로 묶어줌으로써 뭔가 얻어진 이득이 있을 때 묶어주는 거고,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얻어지는 이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의 공통된 리모컨 갖고 여러 개를 처리할 게 필요할 때, 처리하는 것이 필요로 할 때 이제 상속도 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거예요. 애완동물이라는 거 모델링해서 이 애완동물이라는 리모컨 갖고 강아지도 처리하고 고양이도 처리해야 되는 게 우리 응용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상속으로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응용에서 꿀벌도 날고 비행기도 나는 것을 하나의 코드에서 하나의 리모컨 갖고 다 같이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인터페이스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이제 묶는 건데, 오늘 설명드릴 이 인터페이스가 이럴 때 필요하다라는 걸 또 다른 예제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부에는 flyable이라는 걸로 얘기했는데, 요번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와닿을 수 있는, 제 생각이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 예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만든다. 라이브러리. 그냥 어떤 응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만들고자 한다. 근데 이제 이 라이브러리는 정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돼요. 정렬하는 기능. 근데 이 정렬하는 기능은 그냥 한 타입에 대해서만 정렬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 타입들을 정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코드로 우선 요 코드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요 코드를 보니까 sort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배열을 받아서 배열을 정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인자를 보니까 무슨 인자 타입이 뭐예요? int 배열이죠. int 배열이면 이 sort가 받을 수 있는 배열은 뭐만 받을 수 있어요? 정수만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더블, student 이런 걸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방법은 또 뭐 있을까? 범용 생각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만들려면 이게 인트만 받으니까 이 인트만 받으면 안 돼. 나는 더블도 정렬해야 되겠고 학생 뭐 강아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렬을 해야 돼.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오버로딩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버로딩. 그러니까 소트 함수를 5, 6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소트 함수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코드를 보면 학생을 정렬하나 인트를 정렬하나 또는 더블을 정렬하나 소팅하는 알고리즘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러면 타입만 다르지 코드는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코드 중복은 또 우리 프로그래머가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로딩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때 이건 인트만 받으니까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필요한 건 인트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타입을 받을 수 있는 타입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만들려면. 근데 이제 자바로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걸 이용하면 자바에서는 모든 애들, 많은 애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바에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을 갖고 모델링하면 이 오브젝트 배열, 오브젝트 배열이면 자바에 있는 모든 객체들은 오브젝트에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자바에서는 클래스 계층도, 상수 계층도를 그렸을 때 항상 꼭대기에 늘 있는 게 뭐예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애예요. 그게 자바의 되게 대단한 특징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모든 타입들을 오브젝트에 다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오브젝트에 유지를 못하냐면은 이런 원시 타입들은 오브젝트에 유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도 오브젝트에 유지하게끔 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래퍼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원시 타입을 포장해서 뭘로 만들어요?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void f integer I 뭐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원시 타입 아니죠. 객체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자바에서는 이렇게 호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원시 타입이죠. int예요. int. 근데 요 래퍼 타입으로 자동적으로 포장해주는 기능을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전문 용어로 오토 박싱이라고 그래요. 자동 포장한다. 그래서 원시 타입을 자동적으로 객체 타입으로 바꿔줘요. 여러분들이 변환 안 시켜도 돼. 타입 변환 안 해도 자동적으로 변환시켜줘요. 그러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어레이는 이제는 모든 애들 걱정 없이 원시 타입 배열도 받을 수 있고 강아지 배열도 받을 수 있고 학생 배열 뭐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 이제 모든 타입을 받을 수 있게끔 인자를 정의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해결되는 건가요? 자, 실제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정렬 코딩 할 줄 아시죠? 정렬 알고리즘은 워낙 많이 있는데 뭐 정렬이야 서로 비교하고 뭐가 필요해? 서로 비교하고 작은 놈이 있으면 앞으로 보내고 또는 큰 놈이 앞으로 보내고 뭐 막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안을 가만히 뜯어봤더니 뭐가 필요해요? 정렬하려고 그러면 비교하는 게 필요하죠. 비교하는 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C++을 잘 하시는 분이 있나요? C++? C++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에서 C++에서 똑같은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범용 정렬을 C++에서. 그러면 C++에서는
오브젝트 같은 타입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가장 쉽게 오브젝트 타입을 흉내낼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뭘까요? C나 C++에서 오브젝트 타입을 그나마 조금 흉내낼 수 있는 타입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보이드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포인터들 중에 보이드 포인터는 다양한 포인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거 쓰려면 더 짜증날 거예요. 그러면 C++에서는 범용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템플릿을 쓰지 않고는 별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문법은 좀 다를 텐데 C++에서 이런 식으로 T라고 해가지고 구현을 했어요. 템플릿을. 그러면 저 안에서 비교가 여전히 필요하죠. 정렬 코드를 만들려면. 그 비교하는 부분을 C++에서는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어떻게 구현했을까? C++에서는. 범용 정렬을 만든다. 템플릿으로 만들어요. T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코딩을 합니다. 뭐 배열에 있는 위치 바꾸는 거는 뭐 그냥 되는 거고 비교는 뭘로 할까요? 정수 비교는 뭘로 해? 정수 비교는 뭘로 해? C++에서. 어? 정수 비교. 연산자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연산자로 해요. 그러면 그 원시 타입들이 아닌 것들, 뭐 스튜던트, 뭐 이런 것들을 C++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여기서 동작하려고 그러면 뭘 해줘야 돼요? 연산자를 재정의 해줘야 되겠지. 연산자를 재정의 안 한, 재정의가 안 돼 있는 애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안 됩니다.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C++에서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용적으로 뭔가 하는 함수를 만들면 그 함수 안에서는 어떤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동작을 한다는 것은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애들만 와야 되는 거죠. 그 동작을 할 수 없는 애들이 오면 그게 범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동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범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아니면 자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범용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범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특정한 애들, 뭘 할 수 있는 특정한 애들만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범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강건하지가 않습니다. 그 기능을 못하는 애가 여기에 올 수 있다. 소트를 해야 되는데 비교하는 함수가 없는 애가 여기에 올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애들만 와야 돼요. 그런데 A라는 애는 비교를 F라는 함수로 하고 B라는 애는 G로 하고 뭐 C 타입은 뭐 H로 하고 이러면은 여기 코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코딩이 안 되겠죠. 뭐 어떤 타입이 오는지 모르겠고 어떤 타입마다 어떤 함수를 불러서 비교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코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애들이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가지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함수를 갖고 있는 애들만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그걸 뭘로 할 수 있을까?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인터페이스는 어떤 함수를 클래스가 가지게끔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A라는 클래스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그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는 여기에 정의를 안 하면 에러가 나요. 컴파일이 안 돼. 그래서 인터페이스, 즉 이런 컴페어 툴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오브젝트의 리모컨에는 컴페어 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컴페어투가 있다 하더라도 컴페어투를 구현하지 않은 애들이 여기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컴페어투를 구현한 애들만 오게끔 제한을 시켜야지만 강건한 범용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컴페어투를 가진 애들만 오게끔 하려면 여기에 리모컨이 뭐가 돼야 되냐면 컴페어투를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 타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컴페어러블이라고 써놓으면 이제는 뭐만 와요? 컴페어투 메소드를 갖고 있는 애들만 올 수 있고, 그 애들은 제대로 정렬이 되고요. 컴페어투가 없는 애들은 못 넣어요. 넣게 되면 문법적으로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런 데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범용 프로그래밍, 그 범용 프로그래밍 중에도 범용적인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예전에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인터페이스 만들 때에 이렇게 flyable이라고 하는 인자를 두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반드시 무슨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fly라는 메소드를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여기에 fly라는 메소드를 안 가진 애들은 올 수가 없죠. 이 인자에 일치가 안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sorting도 comparable이라고 하는 그 비교할 때 쓸 이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가진 애들만 받고 싶은 거예요. compare to라는 함수를 안 가진 애들은 못 오게끔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자바에서의 객체 제한 기능은 뭐다? 인터페이스다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메소드를 무조건 가지게끔 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너 이거 쓸래? 그럼 너 뭐 해야 돼? 컴페어러블을 구현해라, 네 클래스에. 그럼 이거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에 가보면, 컴페어 툴을 구현하면 우리 거에 와. 근데 컴페어 툴을 구현 안 해놨어? 네 거 우리 거에 못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범용 프로그램 할 때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필요해요. 이것은 오브젝트 클래스 갖고도 해결할 수도 있고 좀 더 발전돼서 템플릿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처리할 데이터들이 어떤 특정한 메소드를 제공하는 애들만 받을 수 있게끔 제한을 둬야 되는데, 그 제한을 두는 가장 쉬운 방법과 가장 자바에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런 함수를 구현한 애들만 이 함수에 올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제한을 시켜 놓으면 그 함수의 강건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C++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잘 비교해 보시면 야, 이거 대단히 좋은 기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잘 못 느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말로만 떠들면 좀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시고요. 아까부터 계속 켜놓으신 분도 있는데 수업에 좀 집중합시다.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요. 자바 라이브러리에도 수많은 인터페이스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특정한 기능을 쓰고자 하면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고는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중 하나가 바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compar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할 때. 객체들을 서로 비교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compare. 스튜던트과 스튜던트 비교.
강아지와 강아지를 비교. 뭐 이런 게 할 때 이제 쓰는 거예요. 프로젝트 만들었으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학생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생 클래스. 두 가지 데이터만 모델링 해볼게요. 학생의 이름과 학년. 두 가지만 모델링 해볼게요. 그리고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게터들을만 만들어 보세요. 스튜던트 우리가 이제 이름과 학년만 유지를 해볼 거고요. 생성자랑 게터 2개 클릭 몇 번 하면 되는데 할 줄 모르시는 분은 열심히 치시고 설명 다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스에 보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이용하면 간단한 메소드들은 몇 번의 클릭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생성자 만드는 법, 게터 세터 만드는 법 이렇게 있습니다. 되셨나요? 열심히 치고 있어? 다 됐어요? 저 뒤들 됐어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 한 명 있어서 고하겠습니다. 자, 컴페어러블 구현하기 전에 간단하게 테스트 프로그램 먼저 짜볼게요. 테스트 메인 가지게끔 해가지고 지난 보강 때 좀 설명드린 거였는데 우리가 배열이 필요로 할 때 배열 대신에 많이 사용하는 구조가 리스트 구조입니다. 자바에서는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구조가 어레이 리스트고 C++에서 많이 쓰는 건 뭐예요? 뭘까요?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좀 벡터나 C++는 벡터, 자바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쓸 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는 리스트는 어떤 애들을 유지해요? 스튜던트들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 뒤에도 스튜던트를 써야 되는데 요 부분에도 스튜던트를 써야 되는데 자바 8부터는 생략할 수 있게 해줬어요. 생략해도 앞에 부분을 토대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우면 이거와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템플릿 기능, 범용 기능, 템플릿 기능이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 걸 쓰면 앞에다가 내가 요번에 사용하고자 하는 타입이 뭐다? 스튜던트다, 강아지다 그럼 써주시고 뉴 할 때는 요 꺽쇠를 해주시는데 생략해도 된다. 원칙은 여기다 뭐 써요? 여기다도 스튜던트를 쓰는 겁니다. 자, 리스트를 만들고 좀 add new student 세 개 정도 학생을 add 해보겠습니다. 미미, 철수, 길동 1, 4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뭐 이상한 게 출력이 될 거예요. 돼요? 안 되신 분 손 들면 우리 심심해하는 조교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 돼요? 어레이 리스트에는 리스트를 출력해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엘렌에서 리스트를 여기다가 주면 리스트를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근데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출력된 내용이 우리한테 뭔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출력된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요거 보면 리스트에 3개가 들어가 있구나. 그 정도는 알 수가 있고, 들어가 있는 타입이 수준 타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뒤에 있는 건 뭘까요? 주소입니다. 요 객체가 3개 객체의 주소입니다. 뭐,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아닌데요. 요런 정보를 출력하게 하는 그 기능은 어디에 구현되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type at 주소. 이거가 출력해주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만들었어요? 저거 출력하게끔? 여러분이 안 만들었죠? 여러분이 안 만들면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지. 여러분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의 부모는 누구예요? 오브젝트입니다. 그럼 오브젝트에 이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능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걸 좀 출력하고 싶으면 뭘 오버라이딩 하냐면 override public string to string 요거를 재정해 주시면 다르게 출력이 할 테고 to string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메소드는 방법은 C에서는 sprintf 같은 기능이에요. 문자열로 출력하고 그 문자열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하면 이제는 뭔가 의미 있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 때 그 클래스들을 printf나 println 등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고 싶다. 또는 여러분들이 가진 객체에 대한 문자열 표현을 얻어내고 싶다. 그러면 뭘 재정해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재정해 주시면 되고 이 toString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고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애는 현재 객체 타입이 뭐다? 주소가 어디다? 라고만 출력해 주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활용할 필요는 전혀 없고 항상 재정의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죠? 그럼 우리가 이 toString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컴페어러블을 구현하는 거예요. 컴페어러블. 그런데 최신 자바에서는 컴페어러블도 템플릿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plement comparable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에러가 나는데 여기에 갖다 대면 구현 안 한 메소드가 있다. 이 메소드는 어디에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현 안 한 메소드는 어디에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여기에 compare to가 밑에 나오게 됩니다.
뭘 어떻게 비교하는 걸 만들까? 학생 비교할 때. 뭘로 만들까? 나이? 나이는 없어, 여기. 네임으로 비교합시다. 네임은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스트링도 컴페러블을 구현하고 있고요. 원시 타입들은 그냥 빼면 되고, 원시 타입이 아닌 어떤 다른 타입들은 그걸 활용하면 돼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컴페어 투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돼요. 물론 비교할 때 좀 더 복잡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름이 같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학년을 비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컴페어 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템플릿 기능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주는 이득은 뭐냐면, 예전에 이 템플릿 기능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오는 타입을 오브젝트라고 해놨어요. 왜? 뭐가 올지 모르죠. 스튜던트가 구현할지, 강아지가 구현할지, 스트링이 구현할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오브젝트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템플릿이 되면 t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t를 쓸 수 있어요. 우리처럼 스튜던트라고 쓰고 스튜던트를 쓸 수 있어요. 그것의 차이는 뭐냐? 예전 방식에서는 컴페어로 가면 요 타입이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를 내가 원래는 비교하는 게 뭐예요? 학생이면 학생이랑 비교하는 거고, 은행 계좌면 은행 계좌랑 비교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타입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템플릿 기능을 쓰면 여기가 뱅크 카운트로 오기 때문에 이제는 타입 변환에 대한 걱정은 코딩할 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그 템플릿 기능이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템플릿 기능 없었을 때는 많은 어떤 타입 변환들을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직접 했어야 되는데, 템플릿 기능이 들어옴으로써 더 이상 이렇게 그 타입 변환들을 내가 안 해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해주는 형태대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컴페어 투가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테스트에 가서 써봐야 되겠죠. 컬렉션스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데, 컬렉션스는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복합 타입의 꼭대기쯤에 있는 타입이에요. q, 뭐 스택, 어레이 리스트, 뭐 셋, 이런 것들을 다 컬렉션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아우르고 있는데, 거기에 sor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sort 기능을 쓰고 뽕 누르면 소팅 돼요, 안 돼요? 어떤 걸 기준으로 했어요? 이 학년으로 했나? 아닌데. 이름으로 한 거거든요. 학년으로 한 게 아니라 이름으로 길동, 미미, 철수 이렇게 네임 갖고 비교하고 있죠. 즉, 이 소트에서 비교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구현해 놓은 컴페어 투 메소드에 있는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잠깐 주석 처리해 놓고 스튜던트가 컴페어러블 구현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에러 나고 있습니다. sort는 뭘 기대해야 해? 어떤 타입을 기대하는 거예요? 컴페어러블을 구현해 놓은 애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컴페어러 구현하지 않은 애를 받으면은 정렬을 할 수가 없어요. 컴페어 투 메소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컴페어러블 구현한 애들은 그 컴페어 투 메소드가 제대로 됐든 안 됐든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못 짜면 제대로 소팅은 안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키면 잘 돼요. 이 방식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 방식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가 좀 아쉬울 것 같아. 뭐가 아쉽죠?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검색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떨 때는 학생 이름으로 정렬해 보고 싶고 어떨 때는 뭐 학년으로 정렬해 보고 싶고 어떨 때는 뭐 학번 가지고 정렬한다든지 다양하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름 가지고만 되는 거죠. 이름 아니라 다른 거 갖고 하려면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얘를 수정해야 돼.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거꾸로 원래 됐던 거에 거꾸로로 하는 거예요. 아이씨. 오름 정렬이 되면 내림 정렬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곤란해. 근데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바꾸는 것도 내가 지금 코딩을 해가지고 다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기준을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우리 초반부 인터페이스 설명을 할 때 거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소개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fly with wings, fly with 뭐 rocket 뭐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필요할 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이걸 쓰다가 다음번에 다른 걸 쓰고 싶으면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짤 수도 있어요. 짤 수도 있는데 그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class student year comparator implements comparator 비교자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 요번에는 학년 갖고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학년을 비교하는 걔를 만들어. 비교해주는 그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요번에는 내가 만든 compare to 쓰지 말고 얘를 쓰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컬렉션 소트로 쓰지 말고,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에도 sort 함수가 있는데 얘는 저런 comparator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 3, 4) 즉 이런 함수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으면 뭐만 만들면 돼? 스튜던트를 수정해요? 스튜던트 수정할 필요 없죠. 스튜던트를 수정하지 않고 비교하는 기능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 기능을 제공해 주면 돼요. 소트하는 함수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소트가 받는 거는 뭐예요? 객체를 받죠. 근데 객체가 좀 객체 같아요? 아니죠. 객체는 아니고 거의 함수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함수를 인자로 전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객체로 함수를 포장해 가지고 객체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또는 비교하고 싶으면 스튜던트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애들을 막 만들면 돼요. 그러면 학년으로 소팅하는 애, 학년을 거꾸로 소팅하는 애,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바꿔서 쓰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좀 더 뒤에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요게 뭘까요? 요게 자바 8에 새로 들어와 있는 람다 익스프레션입니다. 람다 익스프레션이고,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펑셔널 프로그래밍, 즉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자바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인자를 전달할 때 지금까지는 어떤 인자를 전달했어요? 데이터를 전달했어요. 객체면 객체, 뭐 인트면 인트, 이걸 전달했어요. 근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인자로 뭘 전달할 수 있다?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로 함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두 개를 받아서 얘 두 개를 차이의 값을 돌려주는 함수예요. 그 함수를 간편하게 정의하는 방법이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되면 이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간단한 함수들을 클래스를 정의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다가 람다 익스프레션을 표현하면은 그냥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추후에 설명을 람다 익스프레션 갖고 한 주는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사전에 좀 보여주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인터페이스가 범용 프로그램이라는 것, 즉 범용 정렬과 같은 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 소트에서는 이렇게 받아서 얘를 정렬할 수 있고 컴페어러블 구현하지 않으면 정렬이 안 되는지, 이제 그거를 개념적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조금 더 다른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이런 개념도 좀 익혀주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컴페어 투 하나만 만들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풍부하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컴페어 투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컴페어 투로 만들어 놓고, 컴페어 투 말고 다른 방법의 비교들이 필요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좀 귀찮으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을 좀 더 간편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얘는 객체를 전달하는 건데, 객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요 함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처럼 함수를 클래스 정의 없이 함수만 정의해서 함수를 어떤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함수를 인자로 전달하면 당연히 풍부한 일들을 할 수 있죠. 날아다니는 애들한테 날아다니는 방법을 함수로 전달하면 그 날아다니는 애들이 날개로 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좀 함수형 프로그램에서는 좀 더 쉽게 임플리멘트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